지혜와 용기, 그리고 정치적 비전을 겸비한 인물로 단순한 괴물 사냥꾼이 아닌 아테네를 하나의 강력한 도시국가로 만든 정치적 영웅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테세우스. 이야기는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의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아이게우스는 오랫동안 후계자가 없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탁을 받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도중 그는 트로이젠의 왕 피테우스를 만나게 되었고 피테우스의 딸 아이트라를 보았습니다. 아이트라는 아름답고 현명한 공주였습니다. 아이게우스는 그녀와 하룻밤을 보냈고 그 밤 아이트라는 임신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아이게우스는 떠나면서 자신의 검과 샌들을 큰 바위 아래에 숨겨두며 아이트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가 이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때가 되면 검과 샌들을 가지고 아테네로 오게 하라. 그때 내가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인정하겠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테세우스. 그는 외할아버지 피테우스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용감하고 지혜로웠으며 강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세가 된 어느 날 테세우스는 외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무거운 바위 앞에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테세우스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바위를 힘껏 들어 올렸습니다. 바위 아래에는 아버지가 남긴 검과 샌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테세우스는 그 검을 들고 결의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테네로 가겠다. 아버지를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겠다. 아테네로 가는 길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 길에는 당시 5명의 악명 높은 괴물과 도적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테세우스는 그들을 하나씩 처치하며 자신의 힘과 정의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것은 페리페테스. 그는 에피다우로스 지역에서 무거운 철퇴를 휘두르는 거인이었습니다. 테세우스는 그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 철퇴를 빼앗은 뒤 그 철퇴로 그의 머리를 내려쳐 죽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니스. 소나무 구부리는 자로 불리는 악당이었습니다. 그는 두 그루의 소나무를 힘껏 구부려 사람을 양쪽에 묶은 뒤 소나무를 놓아 몸을 찢어 죽이는 잔인한 방법을 썼습니다. 테세우스는 그를 똑같은 방법으로 처형했습니다. 두 그루의 소나무를 구부려 시니스를 양쪽에 묶은 뒤 놓아 그의 몸을 찢어 죽였습니다. 세 번째는 스키론. 그는 메가라 절벽에서 여행자를 강제로 발을 씻게 한 뒤 발을 씻는 순간 발로 차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거대한 거북이에게 먹히게 하는 악당이었습니다. 테세우스는 그를 절벽 끝으로 유인한 뒤 똑같이 발로 차서 아래로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네 번째는 케르키온. 그는 엘레우시스에서 레슬링으로 사람을 죽이던 거인이었습니다. 테세우스는 그와 레슬링을 벌여 그를 번쩍 들어 올린 뒤 땅에 내리꽂아 척추를 부러뜨려 죽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괴물로 알려진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는 여행자를 집으로 초대해 침대에 눕힌 뒤 몸이 짧으면 다리를 늘리고 길면 자르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테세우스는 그를 자신의 침대에 묶은 뒤 그가 하던 방식대로 처형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악당을 모두 물리치며 테세우스는 마침내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는 그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의 정부였던 메데이아가 테세우스를 위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메데이아는 자신의 아들 메데우스가 왕위를 계승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아이게우스 왕을 설득해 테세우스에게 독이 든 잔을 건네도록 했습니다. 테세우스가 잔을 들고 마시려는 순간 아이게우스는 테세우스가 가져온 검을 보고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검은 내 검이다. 왕은 잔을 빼앗아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메데이아의 독살 계획은 실패로 끝났고 테세우스는 아버지와 극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테세우스는 이제 아테네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 크레타의 미노스 왕에게 매년 7명의 청년과 7명의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하는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제물은 미노타우로스라는 반인반후 괴물에게 바쳐졌습니다.
미노타우로스는 미노스 왕의 아내 파시파에가 낳은 괴물로 라비린토스라는 복잡한 미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테세우스는 이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내가 직접 크레타로 가서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오겠다. 그는 스스로 제물이 되어 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아이게우스는 아들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면 배에 검은 돛을 하얀 돛으로 바꾸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살아 돌아오는 것으로 알겠다. 테세우스는 아버지와 약속하며 크레타로 떠났습니다. 크레타에 도착한 테세우스는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를 만났습니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녀는 테세우스를 도우려고 했고 미궁을 빠져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에게 작은 실타래 하나를 몰래 건네주며 속삭였습니다. 이 실타래를 가지고 들어가세요. 실의 한쪽 끝을 입구에 단단히 묶고 들어가면서 계속 실을 풀면서 나아가세요. 미노타우로스를 처치한 후에는 풀었던 실을 따라오면 다시 입구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테세우스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테세우스는 그 실타래를 받아들고 아리아드네의 도움을 받아 미로로 들어갔습니다. 라비린토스는 상상 이상으로 복잡했습니다. 길은 끝없이 갈라지고 같은 장소가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가 준 실을 계속 풀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실이 다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미로 속에서 그는 마침내 미노타우로스와 마주쳤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사람의 몸통과 소의 머리를 가진 괴물, 두 개의 뿔은 길고 날카로웠으며 근육질의 팔과 다리는 인간의 몇 배나 굵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코에서는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격투는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미노타우로스는 뿔로 들이받고 팔로 후려치고 발로 짓밟으려 했습니다. 테세우스는 민첩하게 피하며 틈을 노렸습니다. 한 번은 미노타우로스의 뿔을 붙잡고 몸을 날려 등에 올라타기도 했지만 괴물이 몸을 격렬하게 흔들어 떨어뜨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테세우스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미로 안은 답답하고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반면 미노타우로스는 미로가 자신의 영역인 듯 지치지 않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노타우로스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돌진해왔을 때 테세우스는 몸을 낮춰 피하는 동시에 괴물의 오른쪽 뿔을 두 손으로 힘껏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 전체 무게를 실어 뿔을 비틀며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미노타우로스는 괴성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테세우스의 팔 근육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고 괴물의 목에서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미노타우로스의 목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테세우스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괴물의 시체 위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테세우스는 천천히 일어나 아리아드네가 준 실타래를 따라 미로를 빠져나왔습니다.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를 데리고 크레타를 탈출했지만 나소스 섬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리아드네는 긴 여정으로 지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디오니소스 신이 나타나 테세우스에게 경고했습니다. 아리아드네는 나의 아내가 될 운명이다. 그녀를 두고 가라. 테세우스는 신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테네의 왕자로서 크레타 공주를 데리고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리아드네를 나소스 섬에 두고 그녀가 잠든 사이에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배가 아테네로 돌아오는 길, 테세우스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잊고 검은 돛을 그대로 달고 왔습니다. 아테네 해변에서 검은 돛을 본 아이게우스 왕은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절망한 나머지 바다에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그 바다는 이후 아이게우스 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이 된 후 자신의 힘과 아테네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아마존족과의 전쟁을 결심했습니다. 아마존족은 남자를 극도로 증오하는 여성 전사 부족으로 그들의 전투력은
그리스 세계에서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테세우스는 군대를 이끌고 아마존의 수도 테미스키라를 공격했습니다. 전쟁은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아마존 전사들은 남자 못지않은 용맹함으로 테세우스 군대에 맞섰습니다. 전투 중 테세우스는 아마존의 여왕 히폴리테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히폴리테는 아름답고 강인한 여전사로 전쟁의 신 아레스가 준 황금 허리띠를 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장에서 처음 마주쳤지만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전쟁은 점점 길어졌고 결국 테세우스는 히폴리테를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히폴리테는 테세우스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테네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히폴리토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아마존족은 여왕이 납치당했다고 여기고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아테네를 침공했습니다. 아테네 성벽 아래에서 벌어진 전투는 매우 치열했습니다. 테세우스는 가까스로 아마존군을 물리쳤지만 이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히폴리테는 아테네에서 테세우스와 함께 살았지만 그녀의 운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전쟁 중에 죽었다는 설도 있고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히폴리테가 죽은 후 테세우스는 크레타의 공주 파이드라와 재혼했습니다. 파이드라는 미노스 왕의 딸로 테세우스의 의붓아들 히폴리토스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테세우스에게는 평생의 친구 피리토오스가 있었습니다. 피리토오스는 나피테스족의 왕으로 테세우스와는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많은 모험을 했고 서로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어느 날 피리토오스는 테세우스에게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제 지하 세계의 여왕 페르세포네를 납치해 우리의 아내로 삼자. 테세우스는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 세계로 내려가 하데스에게 페르세포네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데스는 그들의 오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석좌에 앉히게 했습니다. 그 석좌는 마법이 걸려 있어 앉은 사람은 영원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테세우스와 피리토오스는 지하 세계에 갇혀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을 구한 것은 다름 아닌 헤라클레스였습니다. 그는 테세우스의 팔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몸에 살이 석좌에 붙은 채 찢어지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헤라클레스의 괴력으로 석좌에서 벗어나 구출되었습니다. 하데스는 헤라클레스가 케르베로스를 생포하는 조건으로 테세우스를 풀어주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오랜 친구를 데리고 마침내 지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피리토오스는 하데스의 저주가 너무 강해 구할 수 없었습니다. 테세우스는 지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삶은 이미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내 파이드라는 의붓아들 히폴리토스에게 연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히폴리토스가 이를 거부하자 파이드라는 분노와 수치심에 히폴리토스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테세우스에게 거짓 고발했습니다. 테세우스는 크게 분노하여 아들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결국 히폴리토스는 바다에서 나온 괴물에게 쫓겨 말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일어난 비극을 본 파이드라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살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비극 이후 테세우스는 민중의 지지를 잃었고 결국 아테네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는 스키로스 섬으로 도피했으나 그곳의 왕 리코메데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리코메데스는 테세우스를 절벽으로 유인한 뒤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테세우스의 유골은 후에 아테네로 돌아와 영웅으로 숭배받았습니다. 그는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아테네를 통일한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결국 인간의 욕망과 배신, 그리고 운명의 비극 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테세우스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